이제 전류, 전압, 저항에서 이제 전기에 메인되는 개념들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전류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그 금속 안에 있는 자유로운 전자들, 금속에만 있는 거야, 자유전자. 비금속에는 없어. 이런 나무나 고무 이런 비금속에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거의 없어서 우리가 전류를 느낄 정도의 그 값이 안 나오는 거고, 금속 같은 경우는 이게 충분히 많고, 충분히 많은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전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모습과 전류가 흐를 때의 모습을 보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지?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자유롭지 않아? 자유분방하게 생겼잖아. 내 얼굴처럼 그지? 지금 못 해봤다고. 근데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전압이란 걸 뒤에서 걸어줘야 돼. 한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 압력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전압이라고 하고, 그 전압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전압이 작용하니까, 이쪽으로 전압이 작용하는 거니까 거기에 등 떠밀려서 everybody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맞아? 처음에는 무작위로 움직이다가 전압을 거니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밑줄 그어보면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이동한다. 원인이 뭐라고? 뭐 때문에? 전압 때문에. 전압을 걸어줬을 때 뒤에서 밀어주는 압력이야. 뒤에서 밀어주는 압력이 작용하면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그걸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여기 보면 여기 원자 핵이라고 적어놨고 전자라고 적어놨는데, 이 원자 핵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해. 예를 들면 이게 알루미늄이라고 쳐봐. 알루미늄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지? 원자번호 몇 번이야? 수헤리, 베키, 탄칠스, 불레, 라마, 알 13번. 13번이기 때문에 얘는 원자 핵에 플러스 13만큼의 양성자가 붙어있을 거야. 그 주변에 전자가 13개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전자가 13개가 있을 때 13개가 있을 때 어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이건 고등학교 가서 배우시고, 특정 이유에 의해서 전자 3개를 버려. 그러면 플러스 13 기준으로 그 주변에 전자가 몇 개 있을까? 3개 버렸으니까 10개. 산수 되냐? 산수 좀 치네. 잘 치네. 10개가 있을 거야. 10개. 지금 요 모습이 저거야. 빨간색 동그라미. 그러니까 원자 핵이라고 하려면 요것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난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금속 양이온 상태라는 표현 쓸게. 금속 양이온이라는 상태. 근데 너네 그냥 원자라고 해도 돼. 이게 오투책 만자책 보면 이거 원자라고 써 있을걸? 얘네는 원자 핵이라고 좀 둘 다 틀렸어요. 금속 양이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엄밀하게 보면 안 그러죠? 뭐라고 써 있냐? 너가 갖고 있는 책에. 이거 봐봐. 원자라고 써있지? 이쪽 펴봐라. 여기 보면 원자라고 써봤어. 형 귀찮지? 이거 뭐안 보여? 기타 칠 줄 아냐? 피아노 칠 줄 아냐? 리코더 불 줄 아냐? 단소 불 줄 아냐? 단소 몰라? 그래도 이거 교양으로 하면 좋지. 넌 교양 없는 새끼라서. 캐스터를 칠 줄 알아요. 놀리지 마세요. 이거 원자라고 써있다고. 원자. 교재마다 표현이 좀 다르지? 원자 또는 원자핵. 엄밀히 말하면 이 상태라고 요 상태. 저 자유전자를 만들고 남은 애들. 전자가 전부 다 자유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남아있기 때문에 금속 양이온인 표현이. 근데 금속 양이온이라고 적어준 책이 한 권도 없어. 언제까지? 고2 때까지. 고2 돼야지 저걸 이제 금속 양이온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여튼 그 여기 있고 전자가 쭉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부피가 커. 전자는 코딱지만한데 이 전자 세 개를 버리고 남은 이 금속 양면이 크기가 크다고. 이 크기가 큰 녀석이 진루 방해를 해요. 야구에서 진루 방해 뭔지 알아? 야구는 알아? 지나가는 길을 막는다고. 얘의 이동을 막는다니까. 이 막는 현상을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다. 이걸 저항이라고 해. 저항. 이 전기적인 저항이라고 하는 말 뜻이, 전류는 이 전자가 흐르는 걸 전류라고 하는 거고, 전압은 이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하는 원인, 뒤에서 밀어주는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저 금속 양이온과 전자가 충돌할 때 방해받는 현상을 저항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그 뒤에 쭉 나오는 밑줄 꾹 넘어갈게. 지금 얘기만 하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무작위적으로 마음대로 불규칙하게 움직인다라고 적혀 있고요. 전압이 걸리면 전자들이 한쪽으로 이동하는데 꼭 플러스극 쪽으로 이동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 끌려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을 향해서 간다고. 당연한 거거든요. 전류의 색이 봐봐요. 1초 동안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으로 암페어를 이용한다. 내가 이거 적어줄게. 1암페어의 정의가 있어. 옆에 적어놔. 1암페어는 1초 동안에 1S라고 쓰면 1초도 알아? 세컨드의 초지? 오토 발음 좀 들려줄래? 세컨드. 잘 들었죠? 제 영사전이에요. 누르면 발음이 나와요. 진짜 그 발음은 좀 연습하면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나이 좀 먹어서 그 의욕을 못 느끼겠어. 내가 너 여기서 발음 다 보면서 뭐해? 정작 쓸 일이 없었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옛날에 나 대학 다닐 때 어학원 같은 걸 다녔던 기억이 나. 좀 됐지. 니네 나이만큼 거슬러 올라가야 돼. 너네 나이만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 이제 대학생활 할 때 어학원을 다녔었어. 그 어학원에서 발음 교정한다고 프로그램 같은 게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말을 뱉으면 그걸 들려주고 막 하면서 막 이상한 막 시켜 발음을 시키는데 그 간장 공장 공장제가 강공장제 막 이런 느낌 나는 뭐 버럭 이거 버럭 막 이러면서 막 뭘 시키더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정작 했는데도 왜 안 바뀌지 나는? 됐어요. 자, 1초라는 거예요. 1초 동안에 1C라고 적고 읽을 때 이거 쿨롬이라고 읽는다. 쿨롬. 적어놓을게. 쿨롬이야. CD롬 할 때 롬. 쿨롬. 1초 동안에 1쿨롬이라고 하는 전하량이 지나가면 1A로 정의했어. 그러니까 단면을 딱 잘라놓고 이 도선이 이렇게 있잖아. 도선이 있으면 이걸 딱 잘라. 딱 자르면 이게 단면이지. 이 단면을 1초 동안에 세는 거야. 전자가 몇 개 지나가면. 이때 1초 동안에 1쿨롬만큼 지나가면 그걸 1A라고 한다고. 근데 이 쿨롬이 뭔지 모르잖아. 이게 개념이 이제 왜 나왔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그 전기 띄는 입자의 흐름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볼 수는 없잖아. 그 초당 그냥 1쿨롬 지나갈 때 1A라고 합시다라고 일단 그 규칙을 정했어. 초당 1쿨롬만큼 지나가면 1A, 그럼 2쿨롬 지나가면 2A. 전화량이 2배 지나갔다, 전화량이 3배 지나갔다, 이걸 이제 표현하게 된 건데 나중에 이제 전자를 개수 셀 수 있는 기술이 발견이 된 거지. 그래서 이걸 세봤어. 1쿨롬이라고 하는 전하의 양이 전자 몇 개인가를 세봤거든. 그 전자 몇 개인가를 세봤더니 이게 6.25 곱하기 10의 18승계더래. 그러니까 이게 먼저 발견된 거야. 이걸 먼저 약속한 거지. 1쿨롬이라고 약속을 먼저 때리고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달해갖고 1쿨롬은 그럼 정확히 전자 몇 개일까라고 세봤더니 저만큼 개수더라 이거야.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가면 이거를 1A라고 정의하기로 했다. 알겠지? 이거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외울 수 있는 숫자지. 우리나라의 가장 비극적인 전쟁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6.25 하면 떠오르는 욕이 있죠? 여기까지만 할게. 그럼 한 번만 하면은 외울 수 있다. 여기만 하면 돼. 알겠지? 외우세요. 나중에 이거를 변형해갖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물어본다. 전자 한 개의 전하량.
이거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야. 전자 한 개의 전하량. 그럼 6.25 곱하기 12, 18승계가 1쿨롬이지. 그럼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6.25 곱하기 10의 18승분의 1쿨롬이다. 그러면 어때? 맞아. 이게 1쿨롬이니까 그 한 개면 몇 쿨롬이냐 그러면 이걸 나눠주면 되잖아. 동의 못해? 동의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동의해주세요. 빨리 동의서 찍어. 도장 찍어.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저렇게 됩니다. 다음 전류의 측정이라고 해서 전류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류기 측정하는 방법은 이따가 소개를 할 거야. 약간 좀 복잡해요. 약간 좀 복잡한데 이따 소개하도록 하고 전류기랑 전압기 측정하는 게 되게 좀 둘이 달라. 미세하게 다른데 그 다른 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서 이따가 봅시다. 다음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 아까 했어. 무슨 극을 향해서 간다고 전자는? 플러스를 향해서 간다고. 여기서 잠깐만 내가 건전지를 한번 그려볼게. 이거 전지 표시인 거 알아? 이 전지 표시야. 이때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다. 몰랐으면 지금 말하나? 전지를 표시할 때, 건전지 표시할 때 이렇게 플러스, 긴 걸 플러스, 짧은 걸 마이너스. 실제 생김새랑은 다르지. 너 2A나 3A 건전지 보면 이렇게 해갖고 이 뒤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지. 맞아? 근데 좁은 부분이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야.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그렇게 해도 들어가. 반대잖아. 그치? 바꾸고 싶은데 내가 뭐 힘이 있냐? 아니 건전지 이렇게 해놓고 표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꿉시다 라고 한다고 걔네가 바꿔주냐고. 걔네가 약속한 대로 써야지. 뭔가 이거 반대다 둘이. 실제 생김새랑 기호로 표시하는 게 반대야. 그래서 이거 외우면 보통 그렇게 외우잖아. 플러스는 짝대기 2번 그어야 되니까 선이 많이 필요하고 마이너스는 한 번만 그으면 되니까 선이 조금 필요하고. 억지야. 억지인 건 맞는데 외우자고. 알겠지? 외우자고. 다음이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 시험 되게 다 잘 봤더라. 되게 만족스러워요. 제가 플랜카드라도 좀 걸고 싶어. 앞에다. 대문짝 나게. 경무와 아이들 이렇게. 밖에다 자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랑한다고 누가 봐줄 사람이 없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자, 여기서 내가 이제 해주려는 얘기가 전기 회로를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 전기 회로를 연결하면 전자라고 하는 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냐는 거야. 플러스를 향해서 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왼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겠네. 전자 이동. 맞지?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 전자 이동이 전류라고 했잖아. 그럼 전류의 방향도 뭐라고 하면 돼? 오른쪽에서 왼쪽 하면 틀려요. 전류의 방향은 또 오른쪽이에요. 전자 이동 방향은 왼쪽인데 전류의 방향은 오른쪽이야. 여기서 약간 지금 약간 좀 엿간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 지금 뭐 이게 개소리가 싶어야 돼. 아니 전류라고 하는 게 전자 이동이라며. 그럼 전자 이동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전류도 왼쪽으로 간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방향을 저렇게 뒤집어 놨다고. 그러니까 교재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자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 근데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둘이 반대라고 적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처럼 반대로 적혀 있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이것도 아까 비슷한 개념이야. 처음에 쿨롬이라고 약속을 했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서 개수 세봤더니 이제 6.15가 18승계가 된 거잖아. 얘도 눈에 안 보이던 그 시절에 약속한 게 빨간색 전류 방향이야. 이게 역사적으로 먼저 앞서.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을 먼저 약속을 해놓고서 여러 가지 과학 그 이론을 정립을 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나중에 배우게 되면 막 전류, 자기장, 힘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오른손에 법칙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랑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이 전류의 방향을 뒤집어 버리면, 그러면 전류 자기장 힘이었는데 뒤집어지면은 이거 엄지 뽑아서 여기다 붙이면 되겠지. 이거 엄지 뽑아서 내가 뭐 얘기하는지 알겠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첫 번째로, 그치? 갑자기 바꾸자니까 이론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왼손 쓰면 돼. 왼손의 법칙이라고 바꾸면 되는데 그런 거 바꾸는 거 자체가 다 일이라고. 교재 싹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 더 문제는 하나 더 있어. 세상에 이 전류라고 하는 건 전하의 흐름이잖아. 전기 뛰는 입자의 흐름인데 마이너스 뛰고 있는 전자만 이동하는 게 아니야. 특정 경우에 따라서 여기 있는 플러스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그게 누구냐면 플러스가 이동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두 개만 딱 보여줄게. 소금물을 만들잖아. 소금을 물에다가 타면은 Na 플러스랑 Cn 마이너스가 생성되지. 여기다가 전극을 걸어주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면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으로 가면서 전류가 흐르잖아. 그럼 얘는 뭔데 이거? 요거의 흐름도 실은 전류거든. 요거의 흐름도 전류고. 근데 세상에는 플러스의 흐름도 있다고. 맞아? 그럼 전류의 방향을 정하긴 정해야 되는데 이 전류라고 하는 게 무조건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양이온이 이동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대놓고 플러스가 움직일 수도 있어. 그게 누구냐면 수소야, 수소. 수소는 플러스 1 주변에 전자가 하나 있는 상태 아니야? 맞지? 여기서 전자를 이제 그 물리적으로 벗겨낼 수가 있어요. 아주 강한 에너지를 가하면 쏟아내버리면 이게 벗겨져. 뭐만 남아? 원자 핵만 남지. 이때는 원자 핵 자체가 마이너스로 이동해. 이거를 그 양성자 비밀이라고 한다고. 양성자 자체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 플러스가. 그럼 전류도 이동할 수 있고 마이너스도 이동할 수 있고 플러스도 이동할 수 있잖아. 근데 전류를 정의는 하긴 해야겠지. 그냥 냅두자 이렇게. 원래 알겠어? 중학교 수준을 넘어서서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원래 중학생들한테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줘. 너희는 좀 공부를 치는 것 같아서 이게. 아까 이런 것도 그렇고 너네 공부 좀 하는 것 같아. 아니야? 맞춰줄까 수준을? 어린이 여러분 여기 오세요. 그래서 이 이온 결합에서 이온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대놓고 양성자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자만 전류의 원인은 아니라 양성자도 될 수 있고 양이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꿀 수는 없잖아. 하나로 정하긴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인 거에 대해서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알겠지? 이 전류라는 게 마이너스에 의한 현상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 플러스에 의한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자고 여러 번 회의했어. 과학자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바꾸자고 여러 번 했는데 결국은 이제 냅두기로 한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전자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이제 체크를 하자고. 전자 이동, 전류 방향 서로 반대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제 이게 왜 반대인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럼 밑에 전압을 보면 뭐 내용이 그렇겠냐. 밑에 이제 전압을 보게 되면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었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뭐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다. 그 전압의 진짜 정의는 물이 흐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높이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평면에다가 물을 떠다 놓으면 물이 흐르지 않아. 이렇게 해야 흐르지 않아. 맞지? 이렇게 기울여줘야지 물이 흐를 거 아니야. 전자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을 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이렇게 들어줘야 돼. 이 들어주는 게 전지의 역할이야. 높이차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뭐 나중 되면 무슨 포텐셜 에너지, 미치 에너지 뭐 이런 표현도 쓸 건데 결국은 이런 내용인 거야. 그 뒤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전지라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전지에 의해서 전자들이 이동하지? 이동하면서 필라멘트를 팍 때려주면 빛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원래대로 복귀한다고. 이때 전지, 전구, 스위치를 표현하는 기호가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전지, 전구, 스위치 이렇게 표현해. 전지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스위치를 이렇게 딸깍딸깍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전구는 이렇게 동그랗게 대머리 마냥.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항 안에 진짜 좀 저렇게 생기긴 했는데 없나? 저항 그림이 나와 있는 거구나. 사진이 잘 안 나오긴 했는데 이게 저항이거든. 금속 선이 있어, 니크롬선이라고. 그걸 코일 모양으로 뚫뚫뚫 말아, 스프링 모양처럼 말아놨다고. 이거 자체가 저항이야. 이게 뭔 얘기냐면 도선 자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로서 저항이 엄청 작아. 무시해도 돼. 0이라고 봐도 돼. 근데 얘는 그 핵과 충돌을 되게 잘하는 물질인 거지. 저항 없이 크다고. 얘는 거의 뭐 0.001이라고 치면 얘는 뭐 10, 20 이런 식인 거야. 확실하게 저항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금속 선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따로 표현한다고. 그치? 요게 이제 이게 저항이야. 나중에 실험할 때 필요한 자료라서. 내가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으면 특정 전압을 걸어주면 이 전압에 해당하는 전류값이 정해지겠지? 맞아? 이때 전압을 걸어줄 때 그 방해하는 정도가 저항이잖아. 저항을 연결하지 않으면 전류가 몇이었다라고 하면 저항을 한 개 연결했을 때 전류가 만약에 뭐 2였다 하면은 저항을 2개 연결하면은 전류가 잘 못 흐르는 뭐 이런 식인 거야 실험할 때. 저항을 연결하는 거에 따라서 전류 값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거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비유하는 거 봐봐. 전지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 높이차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는 펌프가 지금 확 퍼올린다라는 거야. 전지가 펌프 역할이야. 서로 짝대기, 사랑의 짝대기 한번 걸어볼까요? 펌프는 전지. 다음에 스위치 역할이 밸브지, 밸브. 밸브가 스위치. 밸브를 열면은 전류가 흐르고, 얘도 물이 흐르고, 스위치를 누르면 전류가 흐르고. 그러니까 물레방아가 이제 일을 하는 거거든. 이 흐르는 물이 뭔가 액션을 취해주는 거라면 흐르는 전자가 액션을 취하는 게 전구죠, 전구. 물레방아랑 전구가 연결돼. 그다음에 도선이 여기서는 파이프겠지? 도선이 파이프. 물이 흐르는 관, 파이프. 그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관, 도선. 저수통에 해당하는 건 따로 없고요. 이 물의 흐름에 해당하는 게 뭐야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안 써 있어. 물의 흐름은? 전류. 이게 전류에 해당하는 거다. 서로 매치시킬 수 있으면 되고요. 셋, 넷. 여기 높이차가 전압. 이것도 체크해. 높이차가 전압. 물의 흐름이 전류. 총 6가지에 대한 항목들 다 정리해드렸고, 이제 전류계와 전압계라고 해서 전류계, 전압계. 봐봐. 이 직렬이라는 표현과 병렬이라는 표현이 있어. 이게 앞, 뒤, 그리고서 또 다시 앞, 뒤, 그리고 또 다시 앞, 뒤. 이런 식으로 앞이랑 뒤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앞이랑 뒤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야. 요걸 직렬 연결이라고 해. 형태로 따지면 기차 같은 느낌이야. 앞대가리, 뒷대, 뒤, 그 다음에 앞, 뒤,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걸 이제 직렬이라고 표현한다고. 병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이 있고 뒤가 있으면 앞이랑 앞을 연결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앞이랑 앞을 연결해 놓는 거예요. 뒤랑 뒤를 연결하고 앞이랑 앞을 연결하고. 세 개만 하죠. 앞은 앞끼리, 뒤는 뒤끼리 연결해 놓은 거, 요걸 병렬이라고 한다고. 형태로 따지면 이 직렬과 병렬이
건전지로도 만들 수 있고 전구로도 만들 수 있어. 전구로 만들면 여기다가 전구 하나 달고 여기다 전구 하나 달고 여기다 전구 하나 달면 이게 직렬이겠지? 맞아? 전구 가지고 직렬을 만든 거야. 그럼 전구 가지고 병렬을 만들면 요렇게 해갖고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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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묶어주면 이게 전구. 이게 전구를 병렬로 연결한 형태라고. 그래서 그림을 잘 봐야 돼, 형태를. 다음 건전지도 직렬 병렬로 연결할 수 있어. 직렬로 연결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서로 앞뒤 형식으로 서로 다른 것끼리 붙여놓은 거지. 근데 병렬은 뭐냐면 뿔마 하고서 여기도 뿔마 여기도 뿔마 요렇게 연결해서 묶어놓으면 이걸 병렬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림 볼 줄 알아야 돼. 직렬이라는 표현과 병렬이라는 표현을 뭐 전구가 됐든 전지가 됐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전지에 대한 직렬 병렬부터 얘기해 줄게. 전지 하나가 만약에 이게 1.5V고 1시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쳐봐. 직렬로 연결하면은 전압 자체가 세죠. 4.5V야. 4.5V로 1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 자체가 세죠. 그 전압을 건전지를 일렬로 쫙 연결해갖고 양쪽 끝을 이렇게 잡으면은 감전될 수도 있지. 이런 이상. 약간 소금물 좀 바른 다음에 팍 할 수도 있지. 전지를 엄청 많이 연결하면. 엄청 많이 연결할 것도 없고 너네 네모난 전지고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동그랗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네모난 전지 본 적 없나? 요게 근데 요즘에 쓰이는 게 이거 어디서 봤어? 유튜브에서. 맞아. 현관문에도 있고 옛날에 나한테 이것도 완전 나한테 진하게 우려될 것 같은데 나 어릴 때 그 인터폰이라는 게 있었어. 인터폰 알아? 초인종을 이렇게 띵동 하면 안에서 이제 연결이 돼갖고 누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단 말이야. 이게 옛날에 무선이었어. 나 어릴 때 내가 한 13살, 14살 때 밖에 초인종을 누르는 그 초인종 누르는 라인을 껍데기에 하면 이거 느낄 것도 있었어. 이거 오래 쓰거든. 엄청 오래 쓰거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전선 같은 거 따로 해놓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썼다고 옛날에. 너무 옛날 얘기지. 이거 전압 꽤 세거든. 몇 볼트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혓바닥에만 대면 아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대. 난 무서워서 못 해봤어. 엄청 세다고 하더라고. 근데 겁이 많아서 저거랑 비슷한 느낌과 할 수 있는 게 그건데 전기파리치 있지? 타닥타닥 그 전기파리치 약간 그런 느낌이야. 됐고 그럼 이제 전류와 전압계 봐봐. 전류계 같은 경우는 직렬로 연결해야 돼. 이게 핵심이야. 이거 기억하라고.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야 돼.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야 돼. 이걸 외워야 되거든. 전류계는 직렬, 전압계는 병렬. 요거 외워야 돼. 직렬, 병렬. 외우기 쉽게 내가 핵심어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줄게.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한다. 여기 지금 열에다 동그라미 쳐라. 전류계는 직렬, 전압계는 병렬. 그래서 앞글자를 따갖고 나는 이렇게 외울게. 직류, 병압 이렇게 외울게. 아씨 병무라고 적고 있네. 직류, 병압. 나도 모르게 지금 미음 적은 거 봤어? 순간적으로 내가 벽을 보면서 내 이름이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글씨를 적으니까 갑자기 뭐를 적고 잡혔어. 사람이 동시에 두 개가 안 돼요. 직류병도 직류병아. 직렬은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해라.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라 그 뜻이야. 그림 봐봐. 전구랑 나란히 기차처럼 연결해놨지? 전류계? 근데 전압계는 전지랑 병렬로 연결해놨지 이렇게.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한 게 전압계, 직렬로 연결한 게 전류계. 이거 체크하자. 얘는 직렬로 연결, 병렬로 연결. 그리고 여기 단자가 있어. 보통 빨간색이 플러스고 검은색이 마이너스거든. 빨간색은 반드시 플러스, 검은색은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줘야지 정상 측정돼. 이게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인데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은 이거 그림 표시하냐? 이 전류계 바늘이 여기서 출발해갖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반대로 연결하면 이렇게 돼. 망가지겠죠? 움직여야 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망가지는 거 아니야? 네 팔꿈치가 이렇게 구부러지잖아. 근데 반대로 90도 망가지겠지? 망가지겠지? 망가진다고. 너는 망가지면서 얘는 안 망가질 거라 생각하지 마. 망가져, 알겠지? 궁금한 해봐. 망가져. 망가지면 큰일 나겠죠. 이게 비싸단 말이야. 꼭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 보면 바꾸어 연결하지 않는다. 아파한다, 알겠지? 아야야 해요, 아야야. 다음 세 번째, 전구 없이 전지에 직접 연결할 수 없다. 자, 이거는 그 지식으로 해놔도 되는데 얘는 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안 되고 얘는 전지에 직접 연결할 수 있어. 얘 지금 전지에 직접 연결한 거지. 왜 그러냐면 전류계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갔어? 이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저항값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지.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못 흐른다며. 맞지? 그렇기 때문에 전류계는 저항 자체를 엄청 줄여놓는 거야. 저항을 엄청 줄여놓은 장치가 전류계라고. 왜? 얘 때문에 이게 잘못 측정되면 안 되잖아. 이게 저항이 커갖고 전구 저항을 많이 능가한다고 치면 전류가 훨씬 더 작게 측정되겠지? 맞아? 그래서 얘 저항이 거의 없는 물질을 가지고서 만든다고. 엄청 저항이 작은 게 전류계 특징이야. 거기서 적어놔. 저항이 엄청 작다고 적어놔. 저항이 매우 작다. 이거를 만약에 전지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한다? 저항이 매우 작지? 저항이 매우 작으니까 여기서부터 흐르는 전류가 엄청 세져. 엄청 세지면 이거 회로가 타버려. 특징, 그 이유가 그래서야. 전류계를 바로 연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저항이 매우 작기 때문에 회로가 타버린다고. 전구 없이 쓰면. 요 전구나 저항 없이 쓰면 회로가 타기 때문에 직접 연결하면 안 돼. 근데 얘는 저항이 충분히 커. 전압계 자체의 저항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지에다 연결해도 바로 측정할 수 있다고. 이게 봐봐. 전압계는 이 전지의 볼트를 측정하려고 하는 건데 측정하기 위해서 전구를 내가 새로 껴야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내가 알고 싶은 건 전압만 알면 되는데. 맞지? 그 건전지에만 딱 물려갖고 측정하는 게 훨씬 편할 거 아니야. 이것도 얘처럼 저항을 매우 작게 해갖고 측정할 때마다 저항이 필요한 상태면은 뭔가 불편하지 않겠어?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는데 두 개를 들고 다니면 불편할 거 아니야? 동의하지 않는 눈빛이군요. 뒤에 문제 풀어봐. 53페이지. 53페이지 풀고 뒤에 7번까지